열등감이라는 건 참으로 강력한 감정이죠. 우리를 어두운 동굴 속으로 몰아넣어 자신의 빛나는 장점들조차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열등감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하버드대의 감정 전문가 취생장이 제안한 방법들인데요. 이걸 통해 우리 모두가 조금 더 밝은 쪽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먼저 합리적인 기대를 갖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도 아이처럼 순진한 기대를 하게 되죠. 예를 들면 누군가를 도왔을 때 상대방이 고마워할 거라 기대하는 것 같은 거요.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갈 수 있어요. 상대가 고마워하기보다 무심하거나 심지어 짜증을 낼 수도 있죠. 이때 우리는 실망하게 되는데 이는 우리 스스로가 만든 기대 때문이에요. 사실 인간관계에서는 항상 합리적인 기대를 가져야만 실망감을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작은 실수나 잘못에 너무 매몰되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사소한 실수를 마음에 담아두고 자신을 비난하거나 자책하는 건 정말 해로워요. 오히려 이런 태도는 자신의 실수를 더욱 확대시켜 느끼게 만들고 결국엔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죠. 하지만 실수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하는 것이고 중요한 건 그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에요. 실수를 했다면 그걸 받아들이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거죠.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열등감의 덫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자신을 사랑하고 실수에서 배워나가며 합리적인 기대를 갖는 것, 이 세 가지는 열등감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억하세요. 우리는 각자의 방식대로 빛나는 존재라는 것을요. 자신감 부족, 이건 정말 쉽게 마음을 흔들어 놓는 문제예요. 남들이 자기를 보거나 수군거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불안해지고 기분이 우울해진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얼굴이 빨개지거나 심장이 빨리 뛰는 등 신체적인 반응까지 나타나죠. 이런 상황에서 자신을 칭찬하고 응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가끔은 좀 과장을 섞어서라도 자기 자신을 칭찬해보세요. 이런 긍정적인 자기 대화가 실제로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장점이나 자랑거리를 종이에 적어 읽어보는 것도 추천해요.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자신감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되죠. 물론 힘들 때도 있겠지만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생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 과정에서 누군가가 과하게 비판한다면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 하워드 가드너의 말처럼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당신을 부당하게 비난할 권리가 없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타인의 부당한 반응에 상처받고 전전긍긍하는 것보다 오히려 적절히 대응하는 사람이 타인으로부터 존중받고 더 원활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일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주는 것이죠. 이처럼 자신감은 작은 자기 칭찬에서부터 시작되어 타인과의 교류 속에서 더욱 성장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을 믿고 타인의 부당한 대우에 당당히 맞서는 것, 이 모든 것이 자신감을 키우는데 필요한 요소랍니다. 우리 모두 조금씩 자신감을 키워가 보는 건 어떨까요? 예민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성격이 부담이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건 주변 환경을 바꿔보는 거예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자극을 받으면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이제 열린 태도를 갖는 데 필요한 몇 가지를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첫째, 우리의 시각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부정적인 태도는 우리의 창의력이나 성취감, 사회생활에서의 즐거움과 활력을 잃게 만들죠. 이런 상태로는 소중한 하루하루를 낭비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경험의 범위를 넓혀 나와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버트 그린의 말처럼 열린 태도를 가지면 창의력과 스트레스 대처 능력, 자신감, 인간관계 모두 좋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대한 시각을 바꿔보는 것도 좋아요. 자신을 탐험가라고 생각하라는 말이 있죠. 우리 대부분은 어릴 때부터 갖게 된 생각과 원칙에 얽매여 있어요. 하지만 탐험가처럼 생각하면 모든 확실성을 버리고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마음을 열면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창의력을 발휘하게 되고 큰 정신적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혹시 예민한 성격 때문에 스스로를 답답해하고 있다면 이런 방법들을 한번 시도해보세요. 자신의 시각을 바꾸고 세상을 탐험가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길 바래요. 인생은 역경과 좌절, 고통, 헤어짐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어릴 적 우리가 이런 순간들을 어떻게 처리했느냐가 평생의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치죠. 그런 힘든 경험 때문에 우리는 종종 역경을 피하려고 해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살면 진정한 도전도 못하고 직업에서 큰 성공도 어렵죠. 역경과 고통은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 그 반응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손에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겸손함도 좋지만 지나치게 겸손한 태도는 오히려 우리를 제한할 수 있어요. 너무 겸손해지면 그건 미덕이 아니라
우리를 억압하는 것일 뿐이죠. 사실 우리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죠. 활력과 건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아플 수 있고 병에 걸릴 수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예요. 병에 걸렸을 때 우리의 태도와 생각이 회복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는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한계를 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어요. 의지력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모두 어느 정도는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사랑에 빠지거나 일에 열정을 느끼면 갑자기 에너지가 솟구치고 병에서도 빨리 회복되죠. 반면에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각종 질병에 취약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즉, 태도가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과제를 추진하며 도전 의식을 느낄 때 우리는 신체적 한계를 넘어설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일찍 늙고 약해지는 것도 신체적 한계를 너무 일찍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스스로의 실현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타인에 대한 시각도 중요해요.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이 우리를 겨냥했다고 생각하는 건 피해야 해요. 누군가 우리를 비난하거나 우리의 이해와 반하는 행동을 할 때 그건 대부분 그 사람의 과거 경험에서 나온 반응이에요. 상대의 좌절과 원망은 그 사람의 과거에서 쌓인 것일 뿐 우연히 우리가 그 타깃이 된 거죠. 사람들을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보는 태도가 필요해요.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남들이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우리의 자존심이나 자존감에 도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중립적인 시각을 갖게 되면 더 관대하고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 결과 사회생활도 훨씬 더 순조로워질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열린 태도를 갖는데 필요한 5가지 시각을 알아봤어요. 이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